굿쌤의 코코로 한국사 시즌3 그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녹화 15분이 거의 다 돼서 부득이하게 끊었습니다.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이번 시간 25번째 25강으로 지금 끝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만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 과정에서 살인들이 화를 입는 사화가 4차례 발생했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결국 살인은 이러한 사화에도 불구하고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해서 중앙정계에 계속해서 인풋하죠. 인재들을 배출해 갑니다. 결국 선조 때 중앙정계의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선조 때. 이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전체적인 개요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원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결속을 강화해 가고, 그리고 향약을 통해서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 갔던 살인은 끝내 선조 때 권력을 장악했다.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훈구파가 사라진 마당에 자신들끼리 정치를 잘하면 좋을 텐데 또 갈라지죠. 정치적 학문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붕당을 형성, 요즘으로 따지면 뭐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론의 정치,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공개된 공개 석상에서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 나 말빨 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공론을 앞세워서 자기 붕당의 정치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경쟁을 해가는 거죠. 선의의 경쟁까지는 붕당 정치의 정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붕당 정치의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서 극단에 치닫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이게 점점 변질이 되어 간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붕당 정치는 상호 비판과 견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일개 선비조차도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고 이게 폭넓게 수용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관직의 숫자는 제한돼 있고 경제적 이권을 놓고 권력 다툼을 펼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겁니다. 자, 선조 때 드디어 살인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장악하자마자 지난 시간 설명드린 것처럼 외척 정치, 척신 정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와 이 자리, 2조 전랑직의 임명을 놓고 갈라져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쳐졌다고 그랬죠? 그 다음 다시 이 동인은 또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계기는 뭐였습니까? 네, 정여립의 모반 사건. 원래 동인이었다가 서인으로 갈아탔던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반을 일으키려고 했다. 대동계. 대동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유교에서 꿈꾸는 이상사회, 대동세상 이런 걸 만들어보자라는 개모임을 했다는데 뭐 그게 진위 여부는 확인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조사 과정 뭐 제대로 조사도 하기 전에 정여립이 달아났다가 뭐 섬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정여립 부자가 뭐 자결했는지 죽임을 당했는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 없었지만 이것 때문에 서인들이 엄청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동인들은 자신들을 배신하고 서인 쪽으로 갈아탔던 철새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말로 하면 정의립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때는 이때다 해서 서인들을 몰아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갈라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터졌고요. 광해군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광해군 때는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이제 세자로서 굉장히 고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광해군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북인들이 함께 집권합니다. 왜냐하면 북인 중에서는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 많았던 북인들이 의병장으로 맹활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인들이 집권했는데 얘들은 소수였어. 요즘으로 따지면 거대 야당의 소수 여당, 여소 야대 정권인 거죠.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인목 대비를 폐비하는 등의 무리수를 뒀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광해군은 군이잖아요. 군. 간단히 말하면 대군이 아니라 후궁의 소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목 대비가 나중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대군을 잉태하죠. 대군을 출산하는데 그가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광해군은 그 배다른 동생이면서도 자신은 군인데 반해서 대군이라고 하는 좀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영창이 늘 걸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영창을 강화도로 유배 보내고 임목대비를 폐위시키는 등 많은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 영창이 또 나중에 죽게 되면서 폐모살제의 죄로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엎어지게 되는 거죠. 인조반정을 주도한 건 당연히 정권에서 배제됐던 서인들입니다. 서인들이 주도했습니다. 얘들이 세력이 제일 셌거든요. 그리고 일부 남인이 참여하면서 인조반정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무너지고 인조의 친명 배금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조선은 2차례에 걸친 전쟁을 겪게 됐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의 인조의 큰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드님이었던 효종 복림대군이 왕이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장남이 아니라 차남 둘째 아들이었다는 거죠. 왕위로서의 정통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아드님이 누구냐면 현종입니다. 현종 때 2차례에 걸쳐서 예속 논쟁이 발생되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효종이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라는 게 문제가 됐던 거죠. 효종이 돌아가시자 남인과 이건 써봐야겠군요. 남인과 서인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먼저 효종이 죽었을 때는 효종이 죽자 남인은 왕이 죽었으니까 3년상 상복을 3년 동안 입어야 된다. 서인은 반면에 아니다. 1년만 입으면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이때는 서인들이 승리를 합니다. 기해예송, 이게 기해예송이고요. 그 뒤에 효종의 부인 효종 B가 죽습니다. 그러면 남인은 비록 둘째로서 왕이 된 분이지만 왕이었기 때문에 1년은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서인들은 아니다. 9개월만 입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상복을. 이게 갑인예송입니다. 이때는 남인이 승리합니다. 남인의 입장이 반영된 거죠. 이렇게 현종 때 2차례 예속 논쟁이 발생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남인이 승리했죠. 그래서 남인이 전국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죠. 이 예송까지만 해도 그래도 서인과 남인이 어느 정도 붕당 정치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숙종 때부터는 상황이 확실히 다르죠. 너하고 나하고 둘 다 대인배 같이 정치해보자, 선의의 경쟁해보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는 살아야 되는 정치가 벌어집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환국을 통해서 환국이라는 것은 정치적 상황이 확 바뀐다, 전환된다, 국면 전환, 뒤집어진다는 거죠.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독점 좋은 모습 아니죠. 다시 이렇게 이제 그 경신환국이라는 걸 통해서 이때 숙종 때는 서인이 또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경신환국으로 권력을 잡게 된 서인들이 남인들을 몰아붙이는데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 뒤로도 숙종이 이렇게 아들이 없었다는 게 좀 왕위가 지속될수록 딸은 여럿 있었는데 아들을 빨리 생산하지 못했다는 게 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인현왕후하고 누굽니까? 그 장희빈, 희빈 장씨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장옥정이라고 하는 아주 미모의 궁녀를 사랑하게 됐던 숙종이 드디어 그녀와의 사이에서 원자를 아들을 낳게 되면서 이제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던 인현왕후가 팽당했다가 나중에 다시 복권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무술이었던 숙빈 최씨, 무술이 출신의 숙빈 최씨가 연인군을 낳아서 그분이 후에 이제 영조 임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왕위 계승 문제로 붕당 간의 대립이 심화됩니다. 그러자 이제 국왕이 직접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국왕이 직접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 탕평책이 나오는 거죠. 탕탕평평, 탕평책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탕평책부터는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에 끊으려고 했는데 결국 강좌가 3개로 늘어나야겠네요. 줌 기능을 좀 써서 이거 한번 좀 확인해 봅시다. 숙종 이야기만 좀 더 하고 갈게요. 숙종, 왕권 강화, 환국, 봉. 숙종 때는 3차례의 환국이 일어납니다.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원래 예송 논쟁 끝자락에 집권하고 있었던 세력은 남인이었죠. 근데 숙종의 스타일은 남인과 서인이 있으면 어느 한쪽으로 권력을 확 밀어준다는 겁니다. 숙종의 이런 황국 정책을 다른 말로 교체탕평이라고도 하는데요. 탕평 정책이라는 것은 골고루 당파들을 고루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특징은 교체야, 교체. 원래 권력을 잡고 있었던 남인들 마음에 안 들어. 뺏을 때는 과감하게 두들겨 패버리고 빵빵빵빵빵빵 권력을 확실하게 한쪽으로 몰아줘. 100대 0. 그러면서 이제 서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게 경신황국.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서인들이 우리가 어렵게 권력 잡았으니까 남인들 완전 박살내버려야겠다 해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갈라졌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숙종이 희빈장씨 장옥정을 좋아하게 되면서 인현왕후를 내치고 장옥정을 중전의 반열까지 올리게 되는데요. 이 장옥정과 연결된 세력이 남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사환생, 남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게 기사환국. 하지만 희빈장씨는 결국 사약을 먹고 죽게 되죠. 죽게 되고 다시 이제 서인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갑술왕국. 노론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다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국면 전환이 확 일어났다. 교체, 탕평, 환국 정치, 숙종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대로 된 환국 정치는 영조와 정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요 부분은 26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5강은 여기까지.